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강의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거 있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유산을 물려받든지, 아니면 원래부터 돈이 많던지 상관없겠는데, 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배당을 통하여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 또 지속적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배당 투자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숙지하시고 나에게 남은 어떤 투자 기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자,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은요, 럭셔리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비용, 럭셔리 실버타운이라면은 뭐 강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주 좋은, 네, 그런 곳이겠죠. 자, 보증금이 10억에서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럭셔리 실버타운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전부 다 해줘요. 네, 식사부터 해서 운동, 뭐, 커뮤니티, 진료, 뭐, 등등등, 뭐, 주거시설부터 할 거 없이 그냥 전부 다 네, 해당이 되는 구간이라서 이 실버타운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노인분들이 제법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전부 다 해주니까 나는 몸만 가서 놀면 되니까요. 근데 보증금이 10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가고요. 한 달에 생활하는 관리비가 약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뭐 식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네, 소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어우, 좀 세죠? 그러면 이렇게 비싼데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가성비 실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높다라고 해서 가성비 실버타운인데 대부분 이제 서울 도심 지역에 붙어 있지 않고요. 네, 서울 외곽. 경기도라든지 또는 지방 쪽에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주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시면은 뭐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달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1억에서 3억 정도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월 관리비는 네, 뭐 식대 포함해서 전부 다 해서 약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가성비 실버타운 이거는 좀 할만하죠. 네, 보증금 1억에서 2억 3억 정도 생각을 하고 관리비 300만 원 생활비로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면은 할만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나는 집이 있는데 집을 빼고 나면은 재산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냥 살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채용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를 채용하게 되면은 그냥 매일 와서, 그죠? 주말 빼고요. 네, 평일날 와가지고,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제 관리를 해주고, 이제 퇴근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을 경우에, 한 달에 한 150만원, 뭐, 조금 싸게, 뭐, 시간을 조절한다 그러면은, 한 8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0일 정도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하면은, 4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이잖아요. 5일 곱하기 4주 하면 20일. 그래서 한 달에 한 150에서, 적게는 한 뭐 1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내가 쓸 돈들 조금 포함하면 200만 원 안쪽으로 생활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죠. 물론 이거는 그냥 기본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실버타운에서처럼 뭐 커뮤니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뭐 등등이 있다 그러면은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하지만 어쨌건 네, 지금 당장은 일단 가사 도우미를 살던 집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일단 청소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좀 힘든 일 같은 경우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얼마나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한 달 생활비는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걸 연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약 3,600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연봉 3,600만 원이면은요,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봉 6천만 원이 나오려면은요, 월급이 5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죠. 자, 요런 정도 수준이면은요, 사실 이제 뭐 한 30대 후반, 40대쯤 되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우리나라 소득 기준을 보게 되면은 40대까지 정점을 찍고 50대부터 점점, 네, 소득이 내려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 이 3,600만 원에서 6천만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연봉의 금액을 내가 노년 생활에, 그것도 경제 활동이 끝난 이 시기
시기에 이거를 어떻게 네, 마련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중간치를 본다면 한 4,500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년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이게 매년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뭐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라. 내놔. 뭐 아이들한테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디다 꽁쳐놓은 돈을 해가지고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배당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자 이거죠. 이 정도 금액을 배당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당금이 높은, 그죠?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렇게 노년의 경제 활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이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고배당 종목, 즉 은행주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배당 좋은 금융주 해서 기업은행의 지금 배당 수익률이 10%예요. 배당률이 10% 정도 나옵니다. 지금 가격대가 2023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1,000원 정도 나오죠. 그리고 배당금이 1,1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시가 대비. 뭐 가격을 더 싸게 샀으면 배당률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나는 10,000원에 샀다. 네, 이렇게 되면은 네, 배당 수익률은 11%가 되겠죠. 어쨌든 네, 배당 수익률을 10%로 이제 잡고 봤을 경우에 만약에 이 기업은행의 주식을 3억 원 정도 내가 보유했다. 그러면은요. 뭐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배당 3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생활할 수 있는 비용 네. 3천만 원이니까, 네, 조금만 더 하면 되겠죠. 200 얼마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3억 원짜리 기업은행을 2개 보유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천만 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배당금을 가지고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죠. 너무 황당한 소리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아니 지금 당장 3억이 없는데 뭐 어쩌라고. 네, 배당으로 이렇게 많이 받으면 좋지. 내가 지금 한 종목에 한 5억 정도 갖고 있어서 배당을 10% 해가지고 5천만 원씩 따박따박 한 두세 종목 해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1년에 한 1억 정도 배당 받으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요. 당장 돈이 없어.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이렇게 당장은 될 수가 없는데?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은 금액이 조금 3억이 안 되고 조금 낮은 수준에서 높은 배당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이 은행이 계속해서 배당금을 높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계속해서 배당금을 높여주는 이런 구조는 어떤 거냐면 인플레이션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요. 기업들의 그런 매출액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상품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나무 상자를 하나 원래 10,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10,000원에 팔던 이 나무 상자를요. 이제는 15,000원에 팔게 됩니다. 15,000원에 팔게 되니까 똑같이 10개를 팔아도 옛날에는 100만원 벌었는데 지금은 150만원의 매출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매출이 50%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요. 기업의 매출과 이익률이 증가하게 되면 주가는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즉 100만원 매출을 하던 기업의 주가가 원래 10,000원이었다면 이게 나중에 이 매출액이 10만원으로 늘어났어. 아니야, 100만원이었으니까 한 150만원 늘어났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업의 주가가 10,000원이었다가 15,000원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증가와 이익금의 증가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상승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배당금을 높여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가 상승에 따른 또는 매출 실적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 때문에 배당금을 더 많이 줍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실적도 좋고 주가도 올라서 배당금을 더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야호! 신났죠? 네, 당연히 신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주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에 올랐으니까 배당도 1,000원에서 2,000원을 올리자. 이렇게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주 환원 정책, 이익의 분배에 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서 이제 주주들에게 이제 투자한 사람들에게 일부분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줘야 되는데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나눠줘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실적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거기에 맞는 그런 수준으로 배당을 주게 됩니다. 이걸 이제 배당 성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배당 수익률로 우리는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뭐 주가가 10,000원일 때 1,000원 주던 배당률을 2만 원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 배당률이 5%로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배당 성향을 계속해서 지켜줘요. 배당 수익률을 나는 10%짜리 기업이야 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배당금을 올리면서 주가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올린 배당금은 잘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주가가 쌀 때 주식을 높은 배당으로 사놓게 되면 그 상황에서 딱 거기다 박아놓고 있으면은요, 배당금이 차곡차곡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10%의 배당이 아니라 더 높은 배당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10,000원짜리 기업은행에다가 이제 세팅을 좀 해놨다고 봅시다. 여기다가 한번 보게 되면은요, 지금 10년 전 2012년 정도, 네, 그 시점과의 어떤 실적, 매출액이죠. 매출액과 비교하면 많이 성장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사실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거든요. 대신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은행의 어떤 기대치들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률도 증가하는 거예요. 왜 대출이자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1,000,000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뭐 3% 5% 이자를 받아가지고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000,000원 빌려가지고 어디 누코에 바르겠습니까? 예, 그냥 뭐 1억 정도 빌려주세요. 뭐 생활 안정자금 1억 빌려주세요. 집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옛날에는 1억 정도만 빌려도 와 많이 빌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3, 4억 빌리는 거 우습게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화폐 가치 하락, 물건 가격의 상승, 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은행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당금도요 400원에서 거의 2배 뛰었죠. 2012년도에 400원 배당을 주던 것이 지금 960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 보면 2012년도에 3.4%밖에 안 됐던 것이 점점 증가하면서 9.8%까지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주들은 대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좀 정적이에요. 크게 상승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적이 계속 증가하니까 배당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언젠간 주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요.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런 배당금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데 방금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듯이요. 은행주들은요.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실적은 계속 증가해. 이익률도 계속 증가해. 그래서 배당금이 계속 높아져. 그럼 어떻게 돼요? 배당 수익률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즉 예전에는 뭐 10,000원짜리 똑같은 주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배당금이 400원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은 1,000원을 준대요. 그럼 이게 뛰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옛날에 샀으면 4%밖에 배당률이 나오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10%의 배당 수익률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은 게 배당 수익률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사실 뭐 배당 수익률 10%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자, 주가는 그대로인데 배당금이 올라가서 배당 수익률이 증가했어요 라고 되는 거죠. 만약에 15%의 배당 수익률이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15% 수익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수익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는 3,000만 원밖에 안 받을 거라고 했지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은행이 배당금을 높여서 주주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자기가 알아서 배당금을 올려주면서 더 많은 배당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3,000만 원이 필요 없고 뭐 그거보다 조금 더 그 금액이 투자 금액이 작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15%의 배당으로 한번 봅시다. 15%의 배당이 되면 3억 원으로 4,500만 원의 배당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투자 금액을 1억 원 낮춰가지고 2억 원 정도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15%의 배당이니까 배당 수익금은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4억 원의 배당을 받게 된다면 4억 원어치 보유해서 배당을 받게 된다면 배당 수익금은 6,000만 원이 되는 거죠.
즉 연봉 6천만 원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4억 원 넣지만 보유하면 되죠. 원래는 얼마 보유했어야 돼요? 6억 원을 보유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금액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요 투자 자금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할만한데?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최소 생활자금이라 볼 수 있는 3,600만 원 맞추려면 2억 한 2, 3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요. 그냥 2억 원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그거 이상의 수익률을 보게 되실 겁니다. 왜냐면 배당 성향이 저렇게 조금밖에 뛰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SK텔레콤이나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면은요. 예전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던 시절 2000년대 초반 이쯤 되죠. 네, 그때 시점에서 주식을 사놨으면 지금 배당 성향이 한 20%가 넘거든요. 네. 그런 식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기껏 사봤자 한 6% 정도밖에 안 받지만 그 당시에 매수했었던 사람들은 20%의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아놓고 가면 배당 성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부분 나오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20%의 배당 수익이라면은요. 1억 5천만 원만 넣어놔도 3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3억 원만 가지고도 연봉 6천의 효과를 지금 누리실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배당 수익률은 계속 높아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배당 수익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뭐야? 그럼 나는 배당을 더 높게 받아야 되는데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주가가 올라간 경우입니다. 왜냐면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주가가 나는 이 기업은 한 10% 정도의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10,000원일 때 그 얘기였는데 주가가 20,000원을 올랐어. 그러면 20,000원을 올랐다면은 배당금을 같이 올려줘야 되잖아요. 10% 정도로. 그러니까 10%까지 올려주려면 10,000원에서 1,000원 주던 배당을 20,000원일 때는 2,000원 배당을 줘야지 10%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10% 배당률이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그대로다라고 한다면 배당 성향이 높아질 것이다.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또 그거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네, 주가 나름대로 또 왜냐면 나의 투자 평가 금액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 나름대로 또 괜찮고요. 그 다음에 투자 평가 금액이 올라간 만큼 또 뭐가 돼요? 배당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20,000원에 대한 10%, 즉 배당 수익률은 10%밖에 안 되더라도 내가 투자한 자금에 대한, 내가 투자한 평단가에 대한 그 부분에서는 주식의 그런 어떤 가격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배당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상황들을 보면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갈림길이 이제 나타났죠. 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자, 여기다는 왼쪽이 뭔지 오른쪽이 뭔지는 써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까요? 왼쪽? 오른쪽? 네. 자, 오른쪽 먼저 가볼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